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셨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실제로는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자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죠. 이렇게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이런 문제의 핵심이었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가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폐지되는 부양비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면 앞으로도 바뀌는 복지 제도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료급여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넓고 두터운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활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제도에는 한 가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양비라는 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부양비라는 특정 계산 방식입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즉 자녀 등이 수급자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아도 정부는 자녀 소득의 일정 부분이 지원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에 얹어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의 소득을 간주 부양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간주 부양비 때문에 실제로는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부모가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70대 김어르신이 홀로 생활하시며 기초연금과 소액의 일자리 소득을 합쳐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계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득만 놓고 보면 의료급여 기준에 충분히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서류상 자녀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으로 분류되면서 자녀 소득의 약 10%가 김 어르신에게 생활비로 지원되는 것처럼 간주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김 어르신의 소득에 더해져 계산된 것입니다. 가령 자녀 소득 중 약 40만 원이 김 어르신의 소득에 더해지면서 원래 70만 원이던 소득이 1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실제로는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가상의 소득 때문에 혜택에서 계속 배제되어 온 것입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녀 소득을 부모 소득에 합산하여 판단하던 기준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실제로 받지도 않은 가상의 부양비를 더해 계산하던 방식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김 어르신처럼 실제 소득은 낮지만 자녀 소득 중 일부가 합산되어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던 분들은 다시 의료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000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급 자격 문턱이 낮아져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양비는 폐지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아직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3단계로 나누어 판단해 왔습니다. 첫째, 부양능력이 없다. 둘째, 부양능력이 미약하다. 셋째, 부양능력이 있다. 이렇게 3단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자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번에 폐지된 부양비는 이 세 단계 중 가운데 단계인 부양 능력이 미약한 구간에서만 적용되던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의 변화로 인해 실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분들은 바로 이 중간 구간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즉, 자녀의 소득이 부양 능력 미약 기준에 해당하여 간주 부양비가 적용되었던 분들이 이제는 그 간주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녀 소득이 원래부터 높아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던 가정은 이번 변화와 관계없이 여전히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서류 제출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득이나 고재산 부양 의무자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변화를 가능하게 한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의료급여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총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1,500억 원 넘게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부양비 폐지 관련 예산,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예산,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등 다양한 정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확대됩니다. 정신요법료 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개인 상담 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 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둘째, 정신질환 초기 집중 치료 수가가 인상됩니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가 인상되고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됩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더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셋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되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내용과 함께 검토된 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넷째, 외래진료 과다 이용 관리가 시행됩니다. 과다 외래 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는 것인데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이 30% 적용됩니다. 하지만 산정 특례 등록자, 중증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은 외래 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300회 초과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의료급여 관리를 돕게 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해 보려는 분들은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근 기준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근로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생활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생활실태 확인서 같은 간단한 서류로 보완하면 심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지역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더욱 수월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번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자녀 소득을 부모 소득에 합산하던 기준을 없애 실제 형편대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생활은 어려운데 연락도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계속 탈락하셨던 분들께는 이번 개편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제도가 드디어 개선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달빛노후 클라스는 여러분께 변화하는 복지 정보를 꾸준히 그리고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도 한번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드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